지난 영상에서 오픈 예정인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막 ETF 투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분들부터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지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투자 환경이 지금까지와는 또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산 운용사들 어떤 ETF를 추천하고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주목해야 할 ETF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7일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2023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던 고금리 시대도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면요. 2025년 10월과 12월에 각각 25bp씩 총 50bp 추가 인하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2026년은 3회에서 4회 총 100bp에서 125bp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2026년 전망은 큰 의미는 없죠. 연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 상반기 연준 의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고금리 시대는 종료되고 중금리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 국내 자산 운용사들 어떤 ETF를 추천하는지 머니투데이에서 다룬 기사가 있어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자분들이 운용사에 연락을 해서 ETF 추천 요청을 합니다. 그럼 관련 부서에서 추천 ETF를 전달을 하죠. 그걸 취합해서 이런 기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년 전만 해도요, 그렇게 성의 있게 답변을 안 했어요. 오히려 좀 귀찮아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회신을 합니다. ETF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노출되는 것이 운용사 입장에서는 너무 소중하거든요. 운용사 추천 ETF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ETF들을 무조건 사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ETF들의 공통점을 정리를 해보면, 나름 괜찮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ETF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공통적인 키워드를 3개만 뽑아내 보자면 금, 성장주, 미국 장기채입니다. 금 ETF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들 모두 공통적으로 금 ETF를 추천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를 유발하고요. 달러 약세는 금 강세 요인 중에 하나죠. 달러 원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어요. 달러 원 환율만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요. 연초 이후에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금의 두 번째 강세 요인은 금 ETF입니다. 금 ETF로 자금이 유입되면요. ETF는 실제 금을 삽니다. 이 수요가 금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최대 금연물 ETF인 GLD 1년 동안 가장 많은 돈이 들어왔던 해가 2020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3개월이 남았는데 거의 2020년에 준하는 자금이 신규 유입이 되었어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을 넘어설 것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고요. GLD를 포함해서 올해 한 해 전 세계 금 ETF로 유입된 자금만 8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정도 수익률은 기대하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높은 수익률보다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상장 금 ETF 이전 영상에서 정리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형 ETF는 대부분 성장주 ETF를 추천을 했어요. S&P 500이 아니라 나스닥 100을 추천한 것도 S&P 500 성장주를 추천한 것도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키움 미국 고배당 AI 테크는 성장주보다는 배당주 성격이 강해요. 제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미국 고배당주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성장주를 같이 투자하는 것이 낫다 라는 의미로 추천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임의로 나눠봤는데 이쪽은 무난한 성장주라면 이쪽은 테마 ETF입니다. 유동성 랠리의 끝은 테마이기 때문에 성과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요 ETF들을 한번 보고 가면 플러스 미국 S&P 500 성장주입니다. SCHG를 소개해드린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판 SCHG는 없냐라는 질문 많이 주셨어요. 한국판 SCHG를 찾으셨던 분들은 이 플러스 미국 S&P 500 성장주 투자하시면 돼요. SCHG와 성격이 비슷한 SPY-G라는 ETF가 있는데 SPY-G와 기초지수가 똑같습니다. 운용보수도 연 0.062%로 매우 낮고요.
기초지수 과거 성과 이미 검증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정말 아쉬운데 괜찮은 ETF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높은 보수를 받는지를 수익률로 증명하고 있는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입니다. 얼마나 액티브하게 운용하는지는 이 화면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3개월 전 포트폴리오이고요. 현재 포트폴리오입니다. 같은 ETF라고 믿기 어렵죠. 3개월 전 미국 증시, 크립토 커런시랑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난리였어요. 서클 인터넷 10%나 보유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당시의 주도주들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비중을 줄였고요.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대형주들을 주로 편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액티브 ETF는 국경도 없습니다. 알리바바까지 편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신들린 듯한 운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나스닥 100 대비 부진한 구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액티브한 시장 대응 마음에 든다면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괜찮은 선택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유일한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10입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요, 기술주 투자는 빅테크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하반기부터 AI 소프트웨어, AI 전력 테마, AI 테마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AI 테마를 보다 좀 풍요롭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빅테크 ETF랑 같이 가져가시면 괜찮은 ETF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팔란티어 말고는 겹치는 종목이 없어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빅테크 ETF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낮기 때문에 겹친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수준이죠. 중복 투자 고민 없이 투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덱스는 미국 30년 국채가 아니라 10년 국채를 추천했다라는 점이 다르긴 한데요. 새 회사에서 미국 장기채 ETF 추천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왜 30년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오르냐 많이 질문을 주세요. 미국 30년 국채 금리를 보면 9월 17일까지는 점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금리 인하 발표하고 스멀스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형적으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 거예요. 금리 인하야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거니까 그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뉴스를 들어보니 추가 인하 폭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한 거죠. 5%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꽤 높은 자본 차익을 거두었겠죠. 두 번째는 보험성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요, 크게 두 가지예요. 경기가 정말 나빠서 금리를 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나빠질 수도 있으니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금리 인하 이유가 첫 번째였다면요, 장기채 금리는 더 하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를 보험성 금리 인하로 해석하는 시각이 대부분이에요. 운용사들이요, 모두 성장주 ETF를 추천하는 것도 보험성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주식, 특히 성장주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역을 하면 연준이 금리 내려줄 때는 주식 사라 이 말입니다. 물론 기준금리가요, 내년까지 추세적으로 내려가면 장기채 금리 레벨도 지금보다는 낮아지겠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존 매수자분들은 버티셔야겠죠.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지금 30년 국채를 신규 매수한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자산을 원하신다면 차라리 금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기타 ETF들을 모아봤습니다. 중금리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인컴 자산의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가 있죠.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 솔렉티브, 그러한 의미에서 추천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10 액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리츠인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시차를 두고 한국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한국의 인컴 자산들도 매력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마지막은요, 국내 반도체입니다. 두 회사에서 국내 반도체 ETF 추천을 해주셨네요. 올해 한 해 조선, 방산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머니투데이 기사에 언급된 ETF들을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한 번 더 정리해봤습니다. 성장주가 좋은 퍼포먼스를 이어간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ETF들이니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5종목 정도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모니터링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